을 이제 얻은 거는 그 로마 귀족파도 같이 몰락했는데 본인 보면 진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왜냐하면 귀족이 아니면 집정관이 될 수 없다는 이런 꽉 막힌 생각, 이런 것이 귀족 집단 전체의 몰락을 가져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피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자를 수혜를 해야 되는데 한동안 외부자 수혜를 못한 그것이 결국 패배의 원인을 가져와 버렸다. 그래서 요번에 이재명 대표의 시장경제 지지를 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진영을 넘어선 행위라고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도체 산업에다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것도 최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상속세 감면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파인튜닝인 것 같아요. 세율이라든지 큰 거는 손대지 않고 미세 조정만을 하는데 이게 상속세를 이게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진정으로 중도를 겨냥하고 중도를 공략하려고 그런다면 옛날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처럼 해야 되지 않나. 그 당시에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당수가 제3의 길을 제시했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그런 큰 틀, 철학을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지. 이렇게 해서는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52시간제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만 비교해도 나옵니다. 일본도 거의 52시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것이 노사협정에 따른 특별 초과 근로를 인정해요. 360시간을 이제 추가로 하고 있고, 또 초과 근무 외에도 많아요. 우리는 보건업하고 운수업밖에 없는데 노선버스업은 또 제외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데 여기서는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 이런 걸 다 인정합니다. 또 초과 근무 규제 적용 유예를 하는 것도 건설, 자동차 운전, 의사, 사탕 제조에 대해서 5년간 유예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탄력성이 없지 않나. 52시간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깝깝하게 운영해갖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업이 돌아가야, 기업이 돈을 벌어와야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닦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것도 OECD 국가 38개국이 있는데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그 15개국이 그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제 한도가 1361만 불이에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96억 대인데 우리는 한 10억밖에 안 돼요. 또 미국은 기업 과시는 자본이득세로 물려받은 게 공장을 문 닫지 않는 다음에야 계속 세금이 이어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일본도 최근에 특례사업 승계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본이득세 같은 겁니다. 자기 내고 싶을 때 내니까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 가는 겁니다. 상속세율을 낮춰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60% 세율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 보장이 시장경제의 출발이요, 핵심입니다. 근데 60%를 가져가면 어떻게 사유재산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탄류를 감안한 높은 세율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물려받을 때는 20% 할증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할인을 해요. 영국 같은 데는 세율이 40%지만은 주식으로 물려주면 20%밖에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탈세가 있는 걸 가정을 하고 이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카드 사용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금융실명제, 또 삼성이나 우리 대기업들은 글로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대규모 기업을 부정부패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표 현실화가 많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과거에는 현실과 괴리가 많이 되었지만 점점 우리의 제도가 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기업 같은 데는 거의 탈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규칙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 법인세니까 탈루가 많다고 보고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발달 안 됐으니까 마지막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런 방식을 지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세, 법인세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득세가 49.5%나 되지 않습니까? 그 지방세까지 합쳐서. 또 법인세도 굉장히 미국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을 다 내고 축적한 재산이다. 다시 과세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상속세를 없앤 나라가 많은 겁니다. 스웨덴 이런 데 워낙 평소에 많이 냈는데 또 상속세를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상속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를 시켜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존속하는 한 상속세 안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경쟁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그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지금의 이 풍요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지 않습니까? 36,000불 하지만은 기업의 경쟁력을 잃으면 순식간에 10,0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상속세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요새 뭐 휘청휘청한다. 그거 이재용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2조 원 상속세 부과하고 나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어요? 고스톱 칠 때도 판돈이 부족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업이라는 게 그 철저하게 싸우는 데인데 총탄이 부족하게 만들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상속세라든지 52시간제 이런 데 대해서 그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